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모델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입니다. 왜 그걸 택했는가 하면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야곱의 12 아들들이 애굽에 정착했을 때 12지파에서 70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출애굽할 때 거의 200만 명. 그때 당시에 애굽 나라의 백성보다 더 많아졌어요. 대단한 거죠. 70명이 가서 고센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 직업이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인데 막 금방 세력이 불고 애굽 사람들은 숫자가 그만큼 안 느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애굽의 종 70명이 갔는데 나중에 애굽 사람보다 민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제 불안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감독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아는 왕이 죽은 뒤에 그 다음 세대 왕이 들어서 가지고는 이제 노예처럼 부리고 흑벽도를 이겨서 성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창고를. 근데 고대의 진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굽게 하면 할수록 세력은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야, 글쎄 요즘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난리 아닙니까? 저희가 20년 전에 시골에 25년 전에 그건 한 30년 전에 들어갔지요. 우리 딸애 하나 딱 데리고 들어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천년기념물이라고 했어요. 산골에 애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한 집이 보통 뭐 5, 6 보통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한 집에 하나 아주 그냥 한둘, 많아야 둘이고 뭐 거의 하나로 끝나버립니다. 저야 뭐 먹여 살릴 능력이 없어서 이제 하나 낳았지만은 근데 제가 거기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그 나중에서 애굽에서는 그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이제 명을 내려요.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놓으면은 무조건 죽이라. 근데 가보니까 벌써 나와버렸던 거예요. 너무 건강해서. 요즘 다 베갈라에 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의 건강이 어디서 왔을까? 제가 가만 고민을 해보니까 흙에서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과학을 모를 때는 이제 미신이고 알면 과학이에요. 창세기 1장의 2절에 보면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 해놓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그런데 그 빛이 뭘까 몰랐는데 요즘 우리 이제 현대 양자역학으로 말하면 빛은 파동과 입자로 같이 존재한다고 보면 지구가 만들어진 걸 말할 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태양이 지금 핵융합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내는 뭐 중심은 15,000원도 표면도 6,000도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오는 열을 받고 이제 식물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수소가 98%, 헬륨이 한 2%, 이거에서 그 핵융합이 일어날 때 모든 금속이 다 만들어진다고 보면은 이 지구상에 엄청난 100가지가 넘는 뭐 현재로는 118가지 이제 금속이 전부 다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빛의 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의 입자인 그 입자를 갖다가 금속을 갖다가 인체의 소량으로서 꼭 필요한 에너지 원소라는 말을 쓸 때는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히토류 금속 반도체까지 아주 소량으로 이제
쓸 때도 있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미량 원소, 뭐 같은 금속을 가지고 미네랄이라 그러기도 하고 미량 원소라 그러기도 하고 이게 타서 재가 돼야 분리돼 나오니까 회분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금속이다 보니까 광물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름은 다양하지만 전부 다 금속이라는 거죠. 그 이런 금속은 사실은 빛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은 만질 수 없지만 쇠를 만지고 있다는 것은 빛의 한 원소를 만지고 있다는 결론이 되어버리죠. 그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얼마만큼 축적이 되냐에 따라 가지고 면역력이 살아나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미네랄이 미네랄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소들이 있겠죠. 제가 우리 선생님 칼륨 40에 대한 거 강의 들으셨어요? 예. 칼륨은 한 32에서 56까지 한 25종류가 돼요. 근데 이제 동위원소라 그래서 원자 핵 중에서 양성자는 다 똑같고 양성자가 똑같으면 동위원소입니다. 중성자만 다르면. 근데 칼륨 39가 우리가 뭐 세포 내액을 칼륨이고 외액은 나트륨 아닙니까? 이건 대개 이제 칼륨 39인데 이거는 칼륨의 물질 중에서 한 93.3%. 그 다음에 칼륨 41은 한 6.7%. 그럼 칼륨 중에서도 칼륨 40이라는 이 방사능 핵종은 얼만큼 비율을 차지하냐면 0.012%를 차지합니다. 근데 원자 핵 연료가 너무 소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엄청난 핵 분열의 연료 에너지를 내듯이 이 지구 안에서도 지금 이 메탈이 끓고 마그마가 끓어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것이 전부 토륨이나 우라늄의 그것도 핵 방사능에 의한 에너지 열로 지금 끓고 있고 그 열이 지표를 떼어서 우리가 이 땅 밑에 온도가 거의 15도, 16도 일정하게 지금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신토불이라 했을 때 몸 안에서 이런 광물이 어마어마하게 원소적으로 축적되는 자리가 어딜까? 그 뼈입니다. 뼛속입니다. 그래서 이 뼛속에 이런 그 빛의 에너지의 실체인 광물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아주 튼튼해지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무슨 말 할 때 아유 골 비었네 그러는데 진짜 이 뼈가 비어버리면은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병원에 가면 다 어떤 걸 얘기합니까? 골다공증이요. 연세 얼마입니까 원래? 뭐 저보다 이제 2살 몇인데요. 요거 한 2, 3년 딱 지나면 한 해 막 달에 막 떨어져요. 나이 들면은 이제 다운돼 버리겠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이 들고 일을 쉬면 왜 에너지가 줄어들고 경제가 어려서 못 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을 하면 90이 넘어서도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몸은 참 묘한 구조라 가지고요. 다리가 부러져서 금이 가서 기부스를 한 상태에서 목발을 짚고 한 달 정도 다녀버리면 기부스 풀면 잘 걷습니까? 이게 안 쓰면 녹슬어 버려요. 다시 말해서 포크레인이 막 무거운 걸 이렇게 막 드는데 사람들이 쇠붙이나 바위를 들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놨는데 매일 그 솜 같은 거 가벼운 것만 드는 포크레인을 만들려면 그런 무거운 쇠를 쓸까요? 아마 알루미늄으로 만들 거예요. 내 생각에도. 우리 몸도 똑같다는 겁니다. 항상 인체가 무거운 걸 들고 힘을 쓰는 구조라면은 이 뼛속에 필요한 빛의 원소인 광물을 엄청 축적을 해요. 축적할 때 뭐도 축적을 하는가 하면
이 천년 방사능 물질 중에 하나인 칼륨 40도 뼛속에 많이 축적이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피가 생명인데 피가 만들어지는 뿌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골수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뼈에서. 그 핵분열에 의해서 이게 계속 만들어지려면 엄청난 빛의 에너지의 원소인 광물과 방사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거기서 활력 있는 피가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이 이제 육체 노동을 안 하다 보니까 뼈가 튼튼해질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들 어릴 때 보면요, 막 물동이 그 사기로 된 거 이렇게 딱 따베이 해가지고 딱 이거는 그 손도 안 대도 그냥 잘 가요, 그죠? 위에다 바가지 빈 바가지 하나 놓고 그냥 잘 가고 다 지게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물 떠올 때도 다 비탈길에도 다 했는데 요즘 사람들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체격은 왜소해도 뼈가 튼튼해가지고 체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차를 타고 그냥 손가락만 움직이며 사는 것이 정상인지 무거운 걸 들고 사는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근데 인체의 구조를 보면요, 이 팔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힘을 쓰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우리가 이 팔다리를 거의 안 써가지고 지금 녹슬어서 망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육체 노동을 소홀히 하고 안 하면 안 할수록 빛의 에너지인 이 광물들이 뼛속에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럼 거기서 만들어지는 피 자체가 생명력이 약할까요? 강할까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지금 세대보다 훨씬 체력이 약할 거예요. 저희 어릴 때는 애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하면 뭐 집에 걸레 빨아서 빨래하고 이런 거 다 했는데 요즘 안 하거든요.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밥은 밥솥이 해줘 버리고 청소는 청소기가 해줘 버리고 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매일 그 흙을 진흙 속에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흙 속에 있는 광물이 피부를 통해서 몸 안에 들어오고 흙이 또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 할 때 뼛속에다가 그런 엄청난 에너지원인 광물이 축적이 되면서 그들이 생식력이 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손도 번성하고 건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옛날로 가라 그러면 절대 혼자 갈 사람은 지금 없는 게 현실이지만은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특별히 좋았던 것이 양을 많이 쳤지 않습니까? 양 가죽을 갖다 많이 쓰고 양털로 실을 만들어서 옷을 짜입고 많이 했을 때 제가 말했듯이 우리 머리털이 다 금속이잖아요. 중금속 검사할 때 머리털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아마 집에 애들이 막 엄마 나 고양이 키우고 싶어, 막 개 좀 키우고 싶어. 그럼 그 애가 광물이 부족하네요. 예. 그 고양이나 강아지를 끌안고 있을 때 그 털에서 그 광물의 파장이 몸에 들어와서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 자꾸 껴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애완견 산업이 큽니까? 강아지를 갖다 막 쌍꺼풀 수술까지 해주더구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역이 안 되니까 이 동물과 사람을 통역하는 통역사가 있어가지고 뭐 통역도 해주고 뭐 다이어트도 하고 뭐 하여튼 사람보다 더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도 잘 관리하고 애완견도 잘 관리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내 몸은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털을 많이 가지고 생활에 활용하고 양탄자 위에 자고 양가죽을 깔고 앉고 이러는 가운데서 그 털에서 나오는
좋은 광물의 파장을 받았으니까 건강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원한 게 있어요. 애굽 사람에게서 취한 은금으로 자녀들을 다 꾸미라 그랬어요. 뭐 코에도 걸고 귀걸이하고 팔걸이하고 온몸을 치장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은 최고의 강력한 살균제니까 전염병 돌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항생제 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은, 녹그릇 말이지. 그죠? 녹그릇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금.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출애굽해서 40년 뒤에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뭐 우리 뭐 균 있다고 데톨 뭐 씨라는 게 뭐 운반자 하나 껴버리면 해결되잖아요. 이건 사실 단순한 논리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사는가 하면은 야구르트 사 먹지 않습니까? 장에 미생물이 유익균이라 그래가지고 인간의 장에는 한 500여 종, 100조 마리, 대변 무게의 3분의 1이 다 이게 미생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야구르트, 우유를 발효시킨 비피더스 미생물은 인간의 장에 못 삽니다. 먹어봐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야, 그거 죽는다 이러니까 안 죽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닥터 캡슐 만들어가지고 먹어도 또 죽어요. 매일 먹어요. 그럼 가만히 보면은 계속 유산균이 장에 필요해 좋다는 광고 때문에 매일 먹어봐야 매일 죽는 걸 돈 주고 사 먹는 거거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장에서 미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만 넣어주면 제대로 되는 걸 돈 주고 사 먹어버려요. 그와 같은 그 이상한 현상을 우리가 이제 군중 심리라 그죠. 대중이 딱 가는 길은 진릴 거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이 가는 길이 이게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제 광고를 마야죠. 광고는 말은 이제 세뇌입니다. 인간은 뭔가 처음 딱 받아들이면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 편견이 굳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올바른 게 가도 안 받아들이게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딱 해서 한 달 뒤에 이제 먹을 게 딱 떨어졌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왜 수박, 참외, 고추, 마늘 뭐 이런 거 다 먹었는데 양식이 딱 떨어지니까 하나님 뭘 주시는가 하면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뭔가 하면 천사들이 먹던 음식이에요. 왜 천사들이 먹어야 사느냐? 인간이 먹어야 산다는 조건은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체가 아니고 이는 피조물이고서 전능자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산다는 표로서 먹어야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뭘 먹을 때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그런 얘기 안 하지만. 그래서 그 만나를 줬을 때 진주 같고 가시 같은 그 만나를 먹을 때요.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어 먹는다. 왜 과자를 만들어 먹였을까? 우리 사모님 집에서 현미밥 해드려 봤어요? 화장실 가보셨어요? 그냥 나옵니까? 검정살 밥 해먹고 가보면 확실하게 나오죠. 다 그냥 옥수수 쪄먹은 거 100% 현미. 왜 그럴까요? 절대로 그 안에 섬유질 속에 갇힌 이 빛에 만져지는 빛인 광물이 분리가 안 되게 나와요. 하루 종일 씹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해서 이제 과자를 만들어 버리면은 태우는 거잖아요. 그죠? 탄소로 바꿔버려요. 그럼 섬유질이 타면 탄소가 되면은 이 탄소의
수치돼 버리겠죠. 탄소가 형성하고 있던 섬유질의 기공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미네랄이 이제 분리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뭐 사 먹어요? 돈 주면 과자 사 먹어요. 제가 그랬죠. 애들이 젖을 떼고 밥 먹을 때 가서 김치하고 콩밥 안 먹는다. 이 파동을 알아요. 육감으로 이거는 내가 먹는 게 아니야 해서 알기 때문에 채소, 생채소 소화 안 되는 거니까 안 먹어요. 채소 소화액이 0%니까. 콩, 단백질 먹어봐야 소화 안 되고 가스 차요. 본능적으로 안 먹어요. 과자 왜 좋아할까요? 걔들이 성장하려면 뼛속에 태양의 에너지인 광물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이것은 굽거나 이게 약간 태운 과자 성분일 때 이게 흡수가 잘 돼요. 사람들이요 본능으로 먹어요. 중국 사람들은 차에다 목숨을 겁니다. 차 한 잔이면 10만 원이 넘어도 막 그냥 매일 먹는 사람들 있듯이. 보이차 비싸잖아요. 그죠? 차를 그냥 끓입니까? 아니면 만들 때 더 끕니까? 가마솥에다가 태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탄화시켜요. 우리 옛날에 보리차도 보면 볶아요. 미국 사람들은 몸이 아픈 다음에는요, 오트밀을 볶아가지고 죽을 끓여 먹어요. 커피도 로스팅해서 볶아요. 왜 그걸 먹을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커피, 차, 보리차, 오트밀. 우리 누룽지 좋아하겠죠? 그 공통 분모가 뭘까요? 전부 광물의 미네랄이에요. 태워서 분리돼 나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미네랄을 취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오직 커피 하나만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미네랄이 많죠. 그런데 단 카페인이 들어서 이제 흥분시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식에서 이제 바로 섭취해야 이게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런 걸 안 하고 사람들은 고추, 마늘 뭐 이렇게 자극제를 통해서 흥분시켜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외와 수박과 고기와 이런 것 채소 다 끊어버리니까 우리가 이 박한 식물 먹고 도저히 이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기 좀 주시오. 그래서 메추라기를 줬지요. 입 사이에 한번 먹어서 이에 끼었을 때 그들이 한번 죽어나가 버렸잖아요. 그 탐욕의 무덤이라. 이게 결국은 우리가 새치 혓바닥에 감각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새치 혓바닥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 인간이 보면 운명처럼 참 치졸한 거예요. 인류의 첫 번째 타락도 먹는 문제였고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도 식욕이잖아요. 우리의 첫 번째 시험도 이게 식욕입니다. 오죽하면 식욕을 이기면 군자라 성인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광물이 충분한 걸 먹을 때는 만족이 와서 다른 음식에 대한 욕구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점심 만나 과자 먹고 맨발로 걷고 밖에 자고 그것만 40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근데 왜 자꾸 우리가 곡식을 먹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흐르는 모든 통로의 경락이 위장을 통한다 그랬잖아요. 이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요 위가 처져요. 졸리고 그러면 이게 에너지의 흐름을 다 막아버려요. 밥만 먹고 나도 졸리지 않습니까? 볶은 곡식은 가벼워가지고 저게 뭐 무게가 없어요. 무게가. 그래서 항상 에너지가 잘 흐르게 해주고 저녁을 굶으니까 더 순환이 잘 되겠죠. 사실 알고 보면 원리가 굉장히 단순한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그렇게 해서 40년이 지나고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이렇게 딱 진쳐서 갔을 때 처음 땅의 소산을 먹어요. 그때 그들이 뭘 먹는가 하면 곡식을 가지고
볶은 곡식을 먹고,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구워 먹는 게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볶은 곡식과 무교병을 먹었더라, 이 얘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광야 생활의 역사를 보면 채소는 없어요. 원래 주신 음식에도 채소가 없고요. 고기를 먹고 범죄했을 때 고기에 해독제로 채소를 넣었어요. 왜 채소가 해독제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 가서 소세지, 햄 딱 사가지고 옆에 보면은 아질산염 나트륨이라고 다 들어가 있어요. 아질산염 나트륨. 그 아질산염 나트륨을 왜 넣는가 하면은, 고기는 부패가 잘 빠르잖아요. 부패시키는 균이 보툴리누스균이에요. 보툴리누스균인데, 이 고기를 부패시키면 거기서 나오는 독성이 근육에 마비를 일으켜요. 우리 입이 돌아가서 와사풍이 돌아가듯이. 그래서 고기 먹고 입 돌아가면 그게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그 방부제로 아질산염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질산염은 뭐 단순히 얘기하면 NO3입니다. 질소 하나에 산소 3개가 붙어 있고, 아질산염은 질소 하나에 산소가 2개 붙어 있어요. 근데 입과 위장에는 아질산균이라는 다양한 아질산균이 있어가지고 채소나 고기를 먹었을 때, 생채소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거기 있는 질산염, 비로테비다 질소 아닙니까? 그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바꾸는 아질산균이 많아요. 얘들을 통해서 아질산염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 아질산염은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하면은, 첫째, 강력한 이뇨제예요. 그래서 생채소나 생과일 먹고 나면, 수박 먹고 나면 밤에 소변 안 보고 잘 수 있어요? 시원하게 소변 보지요. 그게 질소가 많은 걸 먹어서 그것을 아질산염으로 바뀌었을 때 강력한 이뇨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일, 채소를 우리가 좀 이제 생채소나 생과일 먹지 말라 그러는 이유가, 요즘은 크게 하기 위해서 질소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대량으로 들어가요. 뭐 자연농이든 화학농이든 커야 그래도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이 아질산염은 그 몸 안에 이제 암인과 결합이 되면 300여 가지 300여 종의 화학 물질이 생기는데, 그 중에 95%가 대부분 간 독성 세포 돌연변이 암을 일으켜요.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식 한다고 생채소 많이 먹었는데 왜 암이 걸렸냐, 과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아질산염의 이제 특징은, 이 폐에서 산소를 받아서 온몸에 운반해주는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이렇게 결합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CO 가스, 일산화탄소이죠. 연탄가스와 결합력이 산소 결합력보다 300배나 강하니까, 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탄가스, 일산화탄소와 결합해서 피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산소 부족으로 죽어요. 산소가 공기 중에 21%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헤모글로빈은 아질산염과의 결합이 270배나 가능해요. 산소 결합보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생채소나 생과일을 먹으면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이 안 되고 아질산염과 결합이 되면은 그걸 우리가 메트 헤모글로빈증이라 그래요. 날이 추우면 막 손이 시퍼래진 사람이 있어요. 일명 청색증. 시퍼래지고 막 정심하면 레이노드씨 증후군에서 막 시커멓게 이래 되죠. 그게 아질산염 중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되면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뭐 안 받쳐도 자꾸 멍이 들어. 혹시 그럴 때 경험해 봅니까? 어떤 사람들 막 왜 보면 그냥 퍼런 이제 멍이 막. 그 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소 부족이에요. 그럼 온몸에 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겠지요. 그럼 막 숟가락 들고, 야 숟가락 어디 가서 찾는 거야.
야, 내 전화번호가 뭐지? 자기 전화번호도 저도 가끔 잊어버리지만 요즘 다 그렇잖아요. 가족 전화번호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 기억 안 하려고 그래요. 기억력이 자꾸 감퇴돼 버려요. 그리고 에너지를 태우는데 산화시키는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이제 몸이 춥고 냉체질로 가죠. 자꾸 뜨신 데만 찾게. 그래서 우리가 소가 풀을 먹고 건강하다고 해서 채소가 인간의 주식은 아니다. 태초부터 인간의 주식은 곡식, 견과, 과일이었고 원래가 곡식이 주식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풍족해서 그렇지 채소 거의 못 먹고 사는 나라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그 좋다고 생각했던 그 생채소에 대한 그 신화를 좀 머릿속에서부터 깨부셔야 된다. 그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 좋다 그러지만은 역사 속에서 보면 생채소는 별로 인간에게 관계 없었던 거예요. 질소가 제일 많은 게 뭔가 하면 상추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어디다 싸먹어요? 상추 싸먹거든요. 돼지고기가 부패가 잘 되니까 돼지고기 잘 먹어야 본전을 안 합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상추 먹는 것이 그 해독제로는 먹었어요. 그러나 우리 지금 고기 안 먹는 사람이 계속 생채소, 생과일 먹으면 이제 몸이 식어 들어가고 냉체질이 되고 나는 건강식 열심히 하는데 체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채소를 먹으려면은 말린 나물 있죠. 값이 쌉니까 비쌉니까 사모님? 말린 나물 싸지요. 무시청 시래기 같은 거 이런 거 그죠? 예. 그게 왜 좋은가 하면은 이파리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말리잖아요. 말리는 과정에서 질소가 소실돼 버려요. 분해 없어져요. 그 다음에 그 시래기가 밤낮 기온 차에 의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크랙이 생깁니다. 금이 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산균 생산 물질에 의해서 새로운 영양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무청 이파리 잘라가지고 금방 툭툭 썰어 쌀만 먹었을 때는 무쳤을 때는 참 맛없어요. 근데 한두 달 이렇게 말려가지고 시래기가 돼서 먹을 때는 우거지국이 어떻습니까? 구수한 게 맛있는 이유가 거기서 미네랄이 잘 분리되기 때문에. 뭐 무 말린 것도 괜찮죠. 옛날에 우리 뭐 곤지라 그랬습니까? 경상도 말로 무 말랭이도 많이 먹는데 요즘 뭐 그런 거 전혀 안 먹잖아요. 아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즘은 뭐 무하고 있던 거 몇 가지 채소를 끓여가지고 좋다고 야채도 먹지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 나물 많이 하면은 삶아가지고 그 물 마셨어요? 버렸어요? 양문 솥에 막 나물 삶으면 그 물 다 어떻게 해요? 다 버렸어요. 저희 어릴 때 보면 큰 솥에 그 나물 삶고 난 물 다 버렸거든요. 그게 영양가로 따지면은 먹어야 되는데 다 버렸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마셔요.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전부 질소니까. 그러니까 이게 육감이라는 거는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애들이 왜 과자를 좋아할까? 우리 어릴 때 옥수수 튀긴 거 쌀티밥 뭐 그릇이나 있어요. 튀겨가지고 이제 방바닥에 한 움큼씩 주면은 전부 이렇게 경계 지어가지고 이제 그거 먹느라고 그게 특식이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밥보다 맛있고 땡겼을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볶은 곡식을 먹게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게 했을까? 위가 가벼워야 에너지가 잘 흐르고 그게 탄소로 변환이 돼야 그 안에 있는 빛의 원소인 광물이 뼛속에 축적이 돼서 그 추위를 이기고 에너지가 넘치고 힘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대들 그렇게 살려고 하면 힘들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산다 그러는데 몸이 약하거든요.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만족 없이 행복이 오는 건 없습니다. 근데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물질이 돈이냐 명예냐? 아니요. 이 행복을 주는 물질이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 피부 밑에 사지의 피부 밑에 교감 신경젤에서 분비됩니다. 이 면역을 힘있게 해줘요. 근데 육상 선수가 걸어갈 때보다 뛰어갈 때 600%나 많이 나와요. 그렇게 농부들은 육체 노동 하루 일당 노가다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밝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요. 근데 부자들은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항상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워요. 그 행복은 팔다리를 움직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게. 특히 손을 많이 움직일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냉탕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무튼 여름에 영하 한 10도, 15도 될 때 막 얼음 깨고 들어갔다 나오면 막 새벽에 한 5시 때 제일 춥잖아요, 그때. 들어갔다 나오면 그 짜릿한 쾌감이 뭐 만든 거면 세상 말로 뽕 만든 거예요, 뽕 만든 거, 이게. 굉장히 황홀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몸에 묻은 물이 막 수증기가 돼가지고 막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서 몸이 막 불덩어리 같이 일어나요. 그게 엄청난 경락 자극과 카테콜라민을 분비해서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뭔가 그래요. 환자들 운동하지 마라. 차라리 남의 밭에 가서 풀을 뽑아주더라도 손을 좀 움직여봐야 되죠. 피가 흐르는 에너지 흐름이 심장, 위장, 팔, 뇌 이 한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소화가 안 되고 막힌 사람이 위장장애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소화 잘 됩니까? 소화 안 되는 사람이 제일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위장약이 제일 많이 팔려요. 체에서 소화 안 되면 어디 따줘요? 손끝 따줘요. 이게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면 썩으면요 가스가 생겨요. 사람이 죽지요? 썩으면 몸에서 뭐가 생겨요? 그래서 물에 빠진 죽은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가스가 생기니까 또 올라요. 어떤 경우는 고래 있지요, 고래. 고래 죽은 걸 갖다가 톱으로 썼는데 그 안에서 가스가 막 엄청 나가지고 팍 터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소화기관에서 생긴 가스가 어디를 타고 들어가는가 하면 혈액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작은 공기방울이 돌다가 이게 아주 모세혈관인 손끝에 와서 딱 걸려버리면 이제 피가 안 돌아요. 집에 방에 보일러 호수 도는데 공기 채우면 돌아갑니까? 못하면 헛돌지 순환이 안 되듯이. 그래서 요즘 사람들 겨울 되면 손발이 차고 시리다. 뭐가 챘을까요? 얘가 찬 겁니다. 어디서 가스가 나올까요? 소화기관에서. 그럼 우리 옛날에 다 체하면 어떻게 합니까? 판을 가지고 막 손 따서 막 피내가지고 이렇게 에어 딱 빼주면 그 다음에는 또 잘 돌아가잖아, 그지요? 우리가 이게 평소에 이게 손으로, 십선이라 가지고 침 놓지 말고 하루에 한두 시간만 이렇게 좀 만져주면 돼. 매니큐어 발라야 되고 손톱 관리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풀을 못 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과 떨어지면 병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흙벽돌을 만들 때 기계로 했을까요? 손으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순환이 잘 되고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만 제때 굶어준다면은,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곡식 같은 거, 볶은 곡식 무게가 없잖아, 그죠? 이런 걸로 좀 속을 채우고 근본적인 금속 에너지, 금속 에너지라는 건 뭔가 하면 빛의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먹어주고 열심히 일해서 혈액
뼛속에 그런 빛의 에너지인 광물들이 꽉꽉 채워진다면은 정말 혈색소가 적혈구나 백혈구나 만들어질 때도 아주 튼튼한 놈들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 키울 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지금 굳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그러다가 또 스마트폰 계속 쓰니까 이 전자파가 들어가지고 피가 엉겨버리죠. 지금 이 시대가 병들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을 갖추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문화라고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전자파가 안 좋아. 그 얘기 합니까? 야, 스마트폰 하지 마라. 전자파가 안 좋아.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전자파가 왜 안 좋은지 얘기도 안 하고 안 좋아하니까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요. 이 지구를 3바퀴 돌려요. 대단한 거리 아닙니까? 12만 킬로면. 근데 이 혈관 내벽을 갖다가 마이너스 전자로 다 코팅을 해놨어요. 마이너스 전자 물질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귀 및, 턱 및, 혀 및 침샘이 6개인데 턱 밑에서 나오는 침이 시알산이라는 마이너스 전자로 된 침이에요. 동남아 가면 제비집 요리 해먹는데요. 제비 침이 마이너스 전자. 근데 이 세상의 물질을 구분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가장 큰 원칙이 모든 금속은 플러스고 금속이 아닌 것은 마이너스예요. 머리털은 몸 안에 금속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척받침 이렇게 하면 막 뜨지 않습니까? 척받침 마이너스 되죠. 서로 이제 땡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혈구는 헤모글로빈 하나가 철분자 4개를 딱 물고 있으니까 이 철은 금속 아닙니까? 이건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도 이렇게 딱 싸놨어요. 마이너스 전자인 시알산이라는 침으로.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양에 있지 않고 입안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에 있다. 젖은 음식은 그냥 넘어가요. 마른 음식은 침을 잘 섞게 되겠죠. 그렇게 들어가면 이게 모든 혈관벽이나 적혈구를 잘 코팅을 해놔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상열차가 레일을 달릴 때 8 내지 10cm 떠서 절대 안 붙고 달리는 이유가 같은 마이너스니까 서로 밀어내니까 이게 안 붙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의 혈액순환도 이 삼각관계, 서로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서로 붙지 않게 적혈구도 잘 달리고 혈관도 이제 막히지 않고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식을 해서 산소 부족이라든지 어떤 약품이 들어온다든지 그 다음에 전자파가 들어오면은 이건 다 플러스예요. 자석도 마이너스끼리는 밀어내지만 마이너스 플러스는 어떻게 됩니까? 붙어버리죠. 머리털이 금속인데 책받침 머리 이렇게 대주면 붙어버리잖아요. 다 엉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제일 처음 나타나는 증세가 눈이에요. 외부로 드러난 혈관 중에서 눈의 신경이 제일 예민하다 보니까 이 콩알만한 게 하나씩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된 혈관에 이게 엉겨가지고 주먹만한 게 지나가요. 마찰열이 생기겠죠. 마찰열이 많이 생기면 요즘 별로 모르는데 겨울 되면 문 손잡이 생기면 정전기 지직지직 일납니까? 이게 지금 전자파가 많이 생겨가지고 정전기가 막 쌓이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면 보통 한 6,000V, 10,000V까지 나와요. 그래서 알뜰 주유소 가서 셀프 주유할 때 먼저 뭐 하라 겁니까? 정전기 딱 빼고 주유하라 그래. 안 그러면 그거 하다 보면 기름 그 가스에다 스파크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불나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흐르지 않는 정전기가 전자제품처럼 쌓여 있다가 몸 안에서 이 벼락치듯이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세포를 때려서 유전자가 변이돼서 암이 오는데 우리 재수 없어 벼락 만다 그듯이 요즘은 암 환자도 3분의 2가 재수 없어서 걸린다.
체내 정전기에 스파크로 유전자가 편해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 안에 이제 정전기를 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전자제품 정전기 빼려고 법적으로 접지선 집안에 다 열어놨잖아요. 20층, 30층 아파트든 사무실이든 다. 우리가 거기에다 접지선에 은사패드 깔고 자면은 몸 안에 플러스는 땅으로 빠지고 땅에 마이너스가 들어와서 다시 띄어서 돌려버려요. 그러면 눈이 이제 밝아지고 정전기가 소실돼요. 우리 몸을 하나의 전자기기로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나보다도 아주 별 볼일 없는 컴퓨터나 TV나 에어컨이나 냉장고도 정전기로 전자제품이 타는 걸 막기 위해서 접지를 한다면은 인간도 접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접지를 하면 흙바닥을 맨발로 걷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요즘 흙바닥 있고 없어요. 그죠? 맨발로 다녀요? 안 다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전기가 못 빠지니까 몸에 꽉 쌓이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시대가 이제는 흙을 밟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만이라도 접지를 해서 딱 몸에 있는 정전기를 빼줘야 된다. 시대가 바뀌면 도구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시골에 동네 포장 안 놨다 그러면은 민원이와 난리예요. 지금 먼지가 나고 왜 우리 동네 포장 안 해주냐. 대부분 해준다 이 말입니다. 흙을 접할 기회가 없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가 뭐가 문제인지 이해를 할 때 생활도 바꿀 수 있지. 그냥 뭐가 해롭다. 지금 3살, 4살짜리 애들도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에 외국 같으면 난리 나요. 애들 부모가 벌금 내야 돼요. 200만 원씩. 우리나라만 이 규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생활 전반의 문화 패턴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이 만일 지금 자녀들 데리고 야 우리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산골짜기 가서 기계 없이 삽하고 갱이 꽃갱이 가지고 밭 읽어가지고 옥수수 심고 지게 지고 물 여다 먹고 농사 짓고 살자 그러면 하겠어요? 제가 우리 딸 하나인데요. 야 그렇게 살자고 데려왔더니만 일주일이 뭐예요? 5일 되니까 애가 도망가고 없어. 가버려. 다들 그렇게 살면 사는데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데 인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 인생이란 것이 행복이 뭔가 물질이 아니다. 명예가 아니다. 어떤 자연과 어떤 교감하는 삶이라는 걸 깨닫고 어떤 그런 공동체가 생겨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진정한 만족이 없으니까. 근데 이 만족이 없는 걸 갖다가 먹어서 풀려고 하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만 더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삶 전반에 이제 필요한데 어쨌든 전부 다 우리 사는 게 중환자실에 삽니다. 병원으로 치면. 그렇기 때문에 뭐 별거 다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누를 통해서 흙을 대신해서 이제 광물을 넣어주고 뭐 뭘 해도 그래도 안 움직이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 가서 운동도 좀 하시고 등산도 좀 가고 기회가 되는 대로 좀 자연으로 가는 방법을 택해서 생활을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좀 학교 다녀요. 저쪽에 다니들은. 누가 학교 다닙니까? 유대인들은 저녁을 안 먹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뭐 술, 담배도 하고 머리가 이렇게 기억력이 많이 없어졌었어요. 숟가락 뜯고야 숟가락 찾을 정도로. 어릴 때는 막 이렇게 딱 머릿속에 칠판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게 사라지더래요. 어릴 때는 왜 다 하나씩 칠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이렇게 살고 세월이 지나니까
요즘 와서는 이제 머릿속에 이제 칠판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뭘 하나 내가 이거 딱 필요하다 할 때는 딱 하면은 스캔하듯이 딱 찍혀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 안 해도 아까 뭐 칼슘이 몇 프로 이런 것도 외우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칠판에 이렇게 보면 뭐 써놨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녁을 안 먹으니까 노벨상의 32%를 다 가져가요.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생채소, 생과일 많이 먹으면 그 아질산염에 의해서 피가 산소 부족으로 머리가 안 맑아져요. 그리고 하면 눈이 막 피곤하고 흐리고 찝찝하고 이러면은 이게 전자파 나는 거예요. 피가 엉겨서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생활을 바꾼다는 것은 이게 굉장한 이게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절대로 이거 잘 안 따라 하는데 이 공부 잘한다 그러면 이게 100% 잘하더라고요. 이게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제가 경희대학교 이제 강의를 갔었는데 그 교수님이 부탁을 하나 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수능 부모들이 이제 수능이 이제 11월 12일 뭐 그쯤 되잖아요. 수능을 앞두고 이거 부모들 어떻게 좀 듣게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그 예배당에서 강의할 때는 이제 수능 때문에 이제 한번 했는데 엄마들이요. 자식 잘 해준다는 게 밤에 뭐 늦게 뭘 자꾸 먹여. 그렇게 위가 막히면 내가 막혀가지고 공부가 되겠어요. 온갖 짜증 다 내면 본인만 스트레스 받고. 저녁을 굶겨야 됩니다. 공부할 때. 그렇게 해주면 머리도 맑고 몸도 건강하고 본인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걸 이룰 수도 있고 또 성격도 좋아가지고 또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꼭 성적순만은 아니지만은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먹거리를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뭘 하면 뭐 병을 고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우리 몸의 이 생명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하는 방법이 뭔지를 이제 우리 각자가 이제 인식해야 될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원래 이거 언제부터 배워야 되냐면 태어나서 요람에서부터 배워야 돼요. 임신해가지고는 잘해요. 태교한다면서. 애 놓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그냥 막가파예요, 이게. 어머니가 될 준비부터 해야 되거든. 옛날에 그 얼마나 그 과일 하나도 가려 먹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애기 놓으면서부터 아이들 먹거리부터 애 놓고 왜 우유를 먹여요? 볶음국수 주면요. 애가 그걸 다 못 먹어, 젖어. 너무너무 잘 나. 미역국 먹을 일도 없어. 우리 애는 애 놓고 나서 곧바로 수영 가던데. 산후조리도 필요 없어요. 붓는 것도 없고. 낳기 전에도 우리 애는 시집 갈 때까지 거의 저녁을 먹어본 적이 없고, 지금 가서 논 애도 딸 하나인데 5살인데 걔도 저녁을 거의 먹지 않고 사니까요. 애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면 산후조리도 필요 없고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그리고 애기 낳아서 우유 먹일 생각하는데 그 뭡니까? 애기 손자 놓고 우유 먹는 거 본 적 있어요? 예, 애들 우유 먹고 토하는 거 냄새 맡아본 적 있어요? 그러면 단백질 소화기 거의 없어요. 그 썩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주거든. 애가 왜 울어요? 썩어서 그 독소에 취해 우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그것만 줘. 엄마가 이게 애기 놓고 놓기 전부터 곡식 먹고 하면은 애 놓고 나면 질이 좋은 게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애가 많이도 안 먹어요. 잠도 잘하고 보채지도 안 하고 애가 젖이 만족이 없으면 계속 보채고 찡찡거리고 부모를 못 살게 구거든. 그래서 요 전부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엄마 될 준비를 위해서라도 곡식을 잘 먹는 게 좋겠죠. 선생님이 이제 책임이 크다 그죠?
잠깐 기도드리고 마칠게요. 사랑하신 주님, 하나밖에 없는 생명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회복시키고 보존하는 일에 하늘과 연합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저녁에 먹은 음식은 썩으니까 일단 먹고 자면 밤새도록 계속 꿈만 꾸고 싶으면 먹으면 돼요. 왜냐하면 썩은 독소가 뇌를 계속 건드리니까. 그리고 자고 나면 입에서 막 썩는 내가 나고, 자고 나면 붓고, 여드름 막 이렇게 등에도 막 나버리고. 그러니까 그 독소가 계속 많이 생겨요. 그래 되면 그 독에 취하니까 늘 이제 에너지 부족이 시달리죠. 연단께서 취한 거로 매일 이제 힘이 없으니까 뭐 활력 있게 좀 살 수가 없어요. 원래 이제 2시 전에 끝나야죠. 그래서 그 인생은 연습이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되도록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 좋아요. 내 나이 지금 몇 살인데 지금 내가 뭐 할 거고 내가 몇 살에는 뭐 할 거고 어떤 희망적인 계획을 하나 딱 계획표를 세워놔보세요. 그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어떤 비전이 있게 살면 달라져요. 근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공부해야 되고, 그건 정말 어떤 비전이 없다 보니까 그게 다 사장되어 버린 거죠. 내가 이렇게 절제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만일 애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정말 똑똑하고 건강하고, 엄마 말을 잘 듣고 순종해주고, 내가 아이가 어떤 질병이 있어서 고통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내가 생활을 바꾸고 먹거리를 바꾸는 게 맞다. 이런 목표의식만 있으면 달라져 버리죠. 그러면 내가 결혼할 때 과연 술, 담배 하는 남편을 구해야 될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좀 가지고 정하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제 술을 마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우울감이 있을 때 마셔요. 저도 마셔요.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사업상 스트레스도 있고 부득이하게 또 뭐 직원들하고 마실 수도 있지만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그 다음에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에서 가장이 이제 말빨이 세려면은 본인이 책 잡히면 그 다음에 안 먹혀도 갑니다. 예? 그래서 한번 그래도 참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기 이제 오는 분들이 항상 가족 좀 같이 오라 그러거든요. 뭐 부인만 온다, 남편만 온다. 또 애들은 와도 막 듣기 싫어가지고 구석에 가서 막 이래 있다든지 끌려오니까. 근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듣고 나면은 이제 가족들이 뭔가 의논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씩 전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아가씨들 뭐 질문 있으세요? 이제
여성들은 피부 미용에 관심이 제일 많잖아요. 저녁을 먹으면 그 썩은 독소가 저장고로 몰려요. 쓰레기 저장고. 쓰레기 저장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피부 바로 밑에 정맥이 쓰레기 저장고. 이 저장 능력이 얼마만한가 하면 피의 50%까지 저장해요. 이 몸 안에서 간, 폐, 피부, 신장, 대장에서 이게 미처 해독하지 못할 때 그 독소를 다 피부에 저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을 먹고 자면 우리 문패시라고 하죠. 달덩이처럼 확 부어버리지 않습니까? 손도 붓고. 그럼 그 독소가 피부를 자극하면서 젊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 들면 급속도로 이렇게 망가져요. 그래서 미용을 위해서도 저녁을 먹으면 안 돼요. 배고프죠? 밥 먹어야 되겠다, 그치?